안녕하십니까? 배팅 부동산 매도 매수 모두가 윈.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. 아파트 폭락은 기정사실.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그 아파트하고 마당 있는 주택을 비교를 해 볼 텐데, 자, 아파트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그 초코파이, 그리고 마당 있는 주택은 제과점에서 만드는 그 수제 양갱,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초코파이는 멀리서 보면 저렇게 커 보이지만 막상 뜯어놓고 보면, 자, 저게 전체를 한 명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. 101호, 102호, 201호, 202호, 301호, 303호,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금씩 쪼개서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아파트이고, 반면에 그 단독주택은 문패가 있죠. 문패. 한 명이 다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문패에 기둘리, 사람 이름이죠. 기가 성이고 둘리가 이름이죠. 기둘리. 자, 이런 식으로 이 비교가 불가한 것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. 아파트는 그 초코파이처럼 마구마구 저렴하게 찍어내는 상품인데, 그래서 원가가 싸죠. 개당 100원에 찍어내서 도매가로 200원에 팔고, 그것을 최종적으로 300원에 판매하는 이런 구조. 중간에서 마진을 엄청나게 떼어 먹습니다. 자, 반면에 그 마당 있는 주택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어서 바로 팔아야 되는 거죠. 중간에 마진을 붙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원가가 개당 300원인데 요것을 최종적으로 350원 정도에 파는 구조. 이것이 마당 있는 그 주택의 그 판매 구조입니다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초코파이를 들고 있는 사람, 지금 300원에 들고 있는데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초코파이가 돈이 되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죠. 자, 초코파이는 규격품, 엄청나게 원가가 저렴한 제품이긴 하지만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규격품이죠. 그래서 돈 대용의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 300원짜리가 400원, 500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. 자, 반면에 마당 있는 주택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350원짜리의 그 물건인데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아서 350원 그대로죠. 그대로.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자,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아파트. 이 아파트는 초코파이하고 비교될 수 있는데 그만큼 다량으로 마구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가로 생산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신기하게도 찍어내는 공장도 돈을 벌고 소매상도 돈을 벌고, 이 소매상은 분양받은 사람이겠지요. 그리고 소비자도, 최종 소비자도 돈을 벌고 있죠. 자, 피 받고 PPP 장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중간에 엄청나게 마진을 남겨 먹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오릅니다. 자, 이쯤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참고로 예전에는 저 가림막이 없을 때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시공되는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서 차라리 그때가 품질이 좋았는데, 요즘은 저렇게 가림막 처리를 해서 양생은 제대로 하는지, 슬라브 치고 양생 뭐 며칠 하는지도 모르겠고, 저렇게 공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이 최근에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아무튼 매도 매수 모두가 윈하는 그런 제품, 그런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런 제품,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자, 초코파이야 그냥 먹어 치우는 거니까 유통 구조가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,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도소매 거치고 PPP 받고 그렇게 판매하는데도 그래도 모두가 좋다. 자, 이 자체를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그 인근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때가 되면 구축 아파트 4억짜리가
뭐 6억에서 8억 이렇게 뛰죠. 자, 그러고 나서 분양을 합니다. 로또 아파트 분양이죠. 옆에 구축이 최소 6억인데 우리 6억에 분양할게. 이거 로또다. 당연히 완판되겠죠. 자, 그래서 좀 지나서 입주할 시점이 되면 동네가 깨끗해지면서 구축 6억에서 8억 하던 게 10억으로 뜁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구축이 10억으로 뛰니까 6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자, 저 구축도 10억인데 우리는 12억이다. 그래서 구축 대비 신축이 12억까지 또 뛰어버리는 거죠. 최근에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. 자,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감가상각, 아파트 건물의 감가상각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신문, 시행사 등등 여러 명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, 지금 감가상각 생각하지 않고 상기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2번 감가상각 보겠습니다. 감가상각. 초코파이 유통기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, 아파트 감가상각 30년 지나면 건물이 똥이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시장에 이런 이야기 안 통합니다. 자, 감가상각 때문에 30년 지나면 건물 똥이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축 입주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30년 지나면 또 재건축할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른다. 자,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. 용적률 지금 현재 몇 프로인지 확인 좀 하셔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입주자는 이렇게 받아칩니다. 그때가 오면 또 다 된다. 아파트는 무조건 우상향이다.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또 용적률 풀어줄 거다. 용적률 올려줄 거다. 자,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3번 용적률 상향. 차츰차츰 올려서 30년 후에 지금의 2배가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서울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용적률이 더블이 되니까 건물이 더블이죠. 그러면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그 집의 수가 2배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인구 1000만 명 나중에 30년 후에 2000만 명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경기도의 그 용적률도 더블이 되면 나중에 30년 있다가 경기도 인구도 한 3천만 명 되겠죠. 그래서 인천 빼고 그냥 서울 경기만 해도 5천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들어선다는 겁니다. 용적률 2배로 만들어주면. 그런데 이번 애석하게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. 여러 가지 보고서들 보면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0년쯤 지나면 자,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 것은 거의 지금 기정사실입니다. 자, 그런데 총 인구가 3천만 명인데 서울하고 경기 주택이 수용 가능한 인구가 5천만 명이다. 자, 이것은 서울 경기 빼고 우리나라 타 지역이 모두 소멸해도 경기도에 0원짜리 주택이 여기저기에 다량 발생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. 자,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. 자,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신축이 재건축할 때가 되면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향후 재건축은 내돈내산이다. 자, 쉽게 말해서 자, 지금 설계비, 철거비, 이주비 그래서 한 4년 이상 살아야 되죠. 플러스 건축비 그 전액을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지금이야 뭐 둔촌주공 같은 거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건물을 짓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30년쯤 있다가 또는 지금 현재 구축이 재건축할 그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내돈내산이다. 자, 설계비, 철거비, 이주비, 건축비 전부 n분의 1 해서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 진행이 잘 안 되겠죠. 지금보다는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합이 난립을 할 겁니다. A 세력, B 세력, C 세력 조합이 난립하면서
재건축 결정까지 뭐 한 2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뭐 음마아파트 재건축 된다 한 지가 언제입니까? 자, 그와 같은 현상이 아마 전국적으로 일어날 겁니다. 그래서 그 조합이 난립하면 소유자 부담은 급증하죠.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고 그게 다 소유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향후 있을 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신축과 구축이 있는데 인근 구축이 재건축할 무렵이 왔을 때 한번 그 건설사 문의하고 해보니까 자, 재건축 비용 5억 그냥 생돈 내라더라. 지금 답이 없다. 지금 10억에 거래가 되는데 다시 짓는데 5억을 들여야 된다. 야, 그러면 이거 지금 10억이 아니네. 재건축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. 자,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어느 날 5억이 될 겁니다. 10억 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든 공짜로 건물 지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재건축할 시점이 오니까 비용을 5억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조합이 또 진행되다가 실패하면 그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최소 재건축 비용 5억은 부담해야 된다. 자,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는 거죠. 자, 이 소문이 또 퍼지겠죠. 그러면 인근의 그 새 아파트 지금 12억이다 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할 겁니다. 아, 진짜 12억 맞나?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겠죠.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그 인근 구축에 조합이 난립하고 싸움이 몇 차례 일어납니다. 자, 그러니까 재건축 비용이 급증해 버리죠. 다 소유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겁니다. 그래서 5억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추가로 비용이 3억 더 들어간다더라. 자, 그러니까 이쯤 되면 5억 하던 아파트가 2억으로 값이 내리는 겁니다. 자, 10억짜리가 2억이 된 것이죠. 자, 이렇게 되면 신축도 힘 못 씁니다. 자, 10억 하던 아파트. 자, 소문 듣고 야, 이거 우리 따져보니까 우리도 5억밖에 안 돼. 자, 그러면서 감가상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 알게 되겠죠. 이게 그 앞으로 전개될 일인데 이렇게 전개되는 시점이 몇 년 후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자,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. 5번 임대 아파트가 더 빠르네. 자, 임대 아파트에는 그 전체를 임대하는 아파트가 있고 토지만 임대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,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은 찬밥 신세지만 나중에 재건축 그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번 국가 차원에서 재건축 추진이 더 용이하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건물만 분양한 경우라도 건물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, 영끌에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 모아서 그 산 그런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. 자, 매가가 낮기 때문에 별 큰 손해 볼 것이 없고 기대치가 낮아서 재건축 추진도 엄청 빠를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때쯤 되면 아파트는 저가형 보급주택이나 그 중에서 임대 아파트가 개중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임대 아파트가 더 좋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재건축 시점이 오면은 임대 아파트가 개중 더 좋다는 이야기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물론 미래 이야기이긴 합니다. 자, 6번 결론 짓겠습니다. 자, 결론은 첫 번째, 초코파이는 사지 마라. 맛이 없어도 그 자산 측면에서는 수제 양갱이 훨씬 좋다. 자, 2번 그래도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, 임대 아파트가 더 좋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재건축할 때 일반 아파트 맛이 갈 수 있으니까 자, 주택에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임대 아파트에서 실거주 해라. 자, 전체 임대 아파트 베스트고 차선책으로 토지 임대부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는 것이 나중에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